반갑습니다. PS랩의 송인식입니다.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초 학습들 중에서 최종 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제4강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학습은요, 2강의의 대표값하고 3강의의 산포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2강의와 3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관심 분야에 입문할 때는요,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그 기반이 되는 터를 튼튼하게 해야 되듯이요, 용어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지식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바람직하겠죠.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용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변동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본 강좌는 한국통계학회 통계용어 대조표하고 대한수학회 용어사전을 1차적으로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출처로부터 변동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문 표기도 중요하죠. 해외 자료를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하니까요. 자, 그 결과가 교재 27페이지 1-7입니다. 변동의 영문 표기는 크게 3개입니다. Variation, Variability, Fluctuation. Variation은 한국통계학회에는 우리말 표현이 없어요. 대한수학회는 이제 변동 외에 진폭, 변분이 있고요. 또 Variability는 두 출처가 서로 표현이 다르네요. Fluctuation은 일치합니다. 변동으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통계학 용어하고 수학 용어는 같을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뭐 여지없이 깨져버렸네요. 또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초반부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뭐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우선 그 플럭체이션이 일치하니까요, 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28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변동, 플럭체이션, 방향, 위치, 상황의 변동, 이렇게 기술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방향, 위치, 상황은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죠? 네, 프로세스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특성이 있고요. 그 특성의 목표값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그 목표값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근접한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28페이지 중간에 변동, variation, 수준, 양, 수량의 변화 또는 작은 차이, 네,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관심 대상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변동이라고 하는 영문 표기는 variation, 사전적 정의는 수준, 양, 수량의 변화 또는 작은 차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 1과 2라는 부분군을 취했다고 가정해보죠. 자, 이 부분군들로부터 그럼 변동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본체 4강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계산 사례로 자주 이용했던 데이터 2를 좀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로부터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얻었었죠. 또 그 과정들을 압축을 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런 그 산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과 요 산식, 요 관계를 한눈에 이렇게 팍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혹시 위해서 제가 중간 과정을 설명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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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판 글씨 오랜만에 써보네요. 자, 데이터 1에 각 숫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네. 그것들을 함축하는 의미가 바로 xi가 되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x바 5.727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곱. 또 각각의 항들의 이제 플러스는 요 시그마라고 하는 수학적 표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11개고요. 하나를 뺀 자유도가 n-1에 해당합니다. 또 단위를 원래로 돌려주기 위한 그 루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산식의 요 안에 있는 요 양이 뭐죠? 분산이 되겠죠. variance. 또 전체 양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변동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앞서 변동의 사전적 정의는 수준, 양, 수량의 변화 또는 작은 차이,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그러면 그 변화된 것, 또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요 분자의 양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가 바로 변동, variation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동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요. 변동은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불리는 명칭도 여러 가지입니다. 편차, 제곱, 합 또는 sum of squares 등이 그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편차, 제곱, 합 또 영문으로 오는 이제 sum of squares 특히 이제 sum of squares의 그 ss 요것만 띄어서 이렇게 SS로 단독으로 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 분석을 자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통계 패키지의 그 결과 화면을 보면 SS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SS가 뭐다? 네, Sum of Squares. 우리말로는 편차, 제곱, 합. 네, 그것을 이제 통계적 용어로는 뭐라고요? 네, 변동. 이렇게 뭐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기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시면 뭐 앞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변동의 용도는 뭘까요? 네, 용도. 자, 교재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요. 자유도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도는 제가 3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31페이지의 그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의 그 쓰임새에 대한 그 용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특성이 있다고 할 때 그 값이 오늘도 2고 내일도 2입니다. 또 한 달 뒤도 2예요. 그리고 1년 뒤도 2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특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런데 2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으로 튀어요. 뭐가 발생한 거죠? 네, 변동이 발생한 겁니다. 그 변동을 토대로 해서 이거 프로세스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로부터 우리가 4개의 부분군을 취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부분군들로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쉬운 접근이 산술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산술평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비교,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냐. 또 하나는 각각의 목표값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에 근접하냐 또는 떨어져 있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4.25, C와 산술평균이 동일합니다. 또 D는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상대적으로 작다. 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값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근접한지 그 판단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 분석적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편차 제곱입니다. 네, 편차 제곱을 추가하면 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편차 제곱이 다 비슷비슷한데 9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상 원인에 의한 이상점이 발생했다. 뭐 이런 판단을 또 할 수 있겠고요. 또 C하고 D는 평균 차이가 상당했었는데 편차 제곱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B 같은 경우는 편차 제곱이 굉장히 작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네, 이제 변동, 편차 제곱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보면 하나의 어떤 그 값으로 압축이 된 거죠, 상황이. 자, 그러면 이전에 금방 설명했던 그 분석했던 내용과 뭐 일치하는 바들이 나타납니다. 즉, C와 D는 변동이 일치하고 있죠. 즉, 관리 수준이 동일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A 같은 경우는 변동이 꽤 큰데 이것은 9라고 하는 편차 제곱이 이상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기인하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또 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프로세스 관리가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관리 수준, 관리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들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이 해보신 거지만 구분군 1과 2에 대해서 변동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한 분산과 표준편차 각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을 좀 가져올게요. 자, 뭐 많이 해봤던 거니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요. 네, 2 하고요. 빼기 에버리지죠. 네, 평균은 전체 값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달러 F4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전부 더하겠죠? 자, 편차 제곱을 이제 구하고, 네, 덧셈을 하면, 네, 변동을 얻게 된 겁니다. 동일하게 데이터 2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평균은 다르니까 평균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값들의 F4, 달러. 네. 또, 각각의 편차 제곱, 그의 합, 변동이죠? 네. 또, 요것을 자유도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1개니까 하나 뺀 1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죠? 그래서 SQRT. 그래서 값을,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계산 과정이 동일하니까 데이터 2에 대해서도 옮겨놓고, 주의할 것은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가 12개니까 11개, 이것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결과를 카피해서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또 복사해서 네, 옮겨놓으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우리가 변동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계산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그에 쓰였던 그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를 뺀 자유도로 나누어주면 분산이 되고,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래서 그 변동이라는 게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패키지로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요. 좀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일단 편차 제곱을 구합니다. 그래서 C2에 결과를 넣는데, 자, 데이터 1 빼기 에버리지 데이터 1의 에버리지죠. 가로 닫고 가로 닫고에 꺾기 제곱. 네. 이렇게 되면 편차 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2도 동일하겠죠? 데이터 2는 C5에다가 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요것만 좀 바꿔주면 되겠네요. 2. 네, 2. 네, 이렇게 되면 C5에 제곱이 되고요. 이걸 합하면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기초통계, 기술통계량 표시, 이건 이제 디스크립티브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은. 그래서 C2하고요, 5에 대해서 통계량에 들어가면 일단은 모두 좀 없애고 합만 좀 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44.18, 46,469, 46,469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C1 원래 데이터, C2에 대해서 통계량에 합은 빼고 표준 편차 분산 두 가지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2.10, 4.4 그죠? 65 요거 4224.4 네,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 정의 일단 명확하게 좀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산식, 그리고 산식 속에 포함된 변동, 또 변동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용도, 네, 그 프로세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다. 또 우리가 보통 통계적 계산할 때 변동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강에서는요. 이를 토대로 해서 그 변동의 분해, 변동의 항등식, 즉 변동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로부터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 그리고 그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